그 협박이 듣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정호연을 인질로 잡았던 거야. 하지만 나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진을 속여서 이곳으로 왔기에 다시 나갈 방법 따위는 알지 못했어. 애당초 나갈 것을 염두에 둔 적도 없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그것을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요구했어. 이유를 물어봤었어. 이곳도 충분히 살기 좋은데 왜 나가려 하느냐고. 스카이블루, 스카이그린, 미스틱은 지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후와 환경 조건을 갖추었는데 말이야. 한참 동안 대답을 미루던 그들은 밖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이 세계를 아예 점령할 거라고 말했어. 그들은 진이 자신들의 의견은 한마디도 묻지 않은 채 스카이블루에 강제로 감금한 것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어. 나는 갇힌 자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들의 화가 정말 컸다는 것은 체감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순순히 협조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차라리 진에게 모든 것을 알릴까 하고 생각했어. 꿈 중독을 벗어난다는 선택지 따위는 없었어. 꿈에서 깨어나 현실일 때에도 언제나 그 문제를 생각했어. 소설 쓴다고 둘러대며 현재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지인들에게도 물어봤어. 그중 한 친구의 대답이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했어. 자기 같으면 간언의 힘을 써서 오히려 역으로 협박을 하겠다고. 그때까지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 나는 꿈속에서 물의 간원자였고 섬 주변은 온통 물이었어. 즉 섬에서의 나는 매우 강력한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어.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많은 몹시 지쳐 있었던 것 같아. 꿈속으로 들어간 나는 정호연 주변으로 경비처럼 선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 아마 묶어놓는 것만으로는 정호연이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교대로 경비를 서는 것 같았어. 헛웃음이 나왔어. 나는 부하가 치밀어 간원의 힘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렸어. 화가 난 만큼 힘이 많이 사용됐는지 섬 주변에 파도를 이끌어올 수 있었어. 나는 바닷물로 머리를 꼿꼿이 세운 거대한 뱀의 형상을 만든 뒤 그들에게 말했어. 당장 어제 나에게 협박했던 남자를 데려오라고. 그들은 의외로 순순히 그 남자를 데려왔어.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하씨였던 것 같아. 하씨는 거들먹거리며 나를 보더니 난데없이 칼로 나를 위협했어. 들고 있던 칼은 도무지 섬에서 사람의 손으로는 만들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날카로운 돌칼이었어. 그는 바람으로 절삭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었어. 그 마을 눈꽃은 비교적 젊어 보였는데도 리더처럼 굴었는지 알 것 같았어. 바람은 물보다 훨씬 주변에 많았으니까. 하씨는 나에게 허튼 수작 부리면 정호연을 죽이고 나를 고문하겠다고 했어. 솔직히 나에게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 나는 산자였으니까. 그렇지만 정호연을 죽인다는 말에 움찔하는 건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강경하게 이곳에서 나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들어왔다고 말하며 파도를 가리켰어. 나와 정호연에게 더 이상 위협을 가한다면 해일로 섬을 쓸어버리겠다고. 정호연이 죽는다고 해도 나는 죽지 않아. 나를 죽인다 한들 다음날에 다시 들어와서 이곳을 쓸어버릴 거라고 말하니 하시던 풀기가 꺾이는 듯 했어. 그는 후회할 거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 버렸어. 나는 정호연의 목금밧줄을 끊어내며 서럽게 울었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서름과 분노가 가슴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 그것은 그도 마찬가지였는지 우리는 한없이 말도 않고 울기만 했었어. 협박이 효과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더 이상 정호연을 건드리지 않았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날이 지나갔어. 그렇게 사나흘 정도 지났을까? 난데없이 레이가 섬에 나타났어. 해변가에 나타난 레이를 보고 나는 기절할 듯이 놀라 동굴로 숨어들었어. 정호연에게 말하니 그는 레이가 원래 간혹 섬을 살피러 온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그의 동굴에 있던 커다란 항아리 안에 숨어서 레이가 그냥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어. 이윽고 레이가 동굴까지 왔는지 말소리가 들렸어.
간단한 안부를 묻는 것 같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 오고 갔어. 한참을 숨죽여 기다리던 나는 레이의 한마디에 심장이 얼어붙었어. 거짓말을 잘하네요. 어떻게 알아차린 걸까? 생각해보면 지극히 간단한 이야기였어. 레이, 세이, 지는 내가 있기 훨씬 전부터 그곳에 존재했던 최초의 상인. 아마 섬을 처음으로 만든 것도 그 사람들일지도 몰라.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저 온몸이 딱딱하게 경직된 채로 레이가 돌을 던져 항아리를 깨부수고 분노에 가득 찬 시선을 보내는 걸 고스란히 받아낼 수밖에 없었어. 레이는 일주일간 머리를 식히라고 말하며 내 눈을 감겼어. 눈을 뜨니 그곳은 내 침대였어. 현실로 또 추방된 거야. 현실에서 나는 감정을 추스르며 최대한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려고 애썼어. 그때의 꿈속 상황은 정말 꼬일 대로 꼬여 있었고 내 두뇌는 허약해져서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아 정말 힘들었어. 돌아가면 영구 추방령이 내릴까봐 두려웠고 내가 돌아갔을 때 정우현이 추방을 당한 뒤였을까봐 무서웠어. 일주일 동안 나는 레이에게 할 온갖 변명을 생각해내느라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어. 이런저런 거짓말도 생각해봤지만 결국 최선으로 떠오른 것은 차라리 나와 정우현만 따로 살 수 있는 섬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이었어.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양분된 감정이 더욱 격해졌어. 공포스러운 상황을 대면하기 싫어서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나를 그리워하며 홀로 레이의 신문을 받아내고 있을 정우현을 보고 싶어. 어서 날이 지났으면 하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어.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일주일이 지났고 나는 다시 꿈으로 진입했어. 아니, 그때에는 진입했다기보다는 소환당한 것 같았어. 평소에는 섬에 진입하면 전날 깼던 자리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세이의 집이었어. 정원도 옆에 있었고 문은 굳게 잠가져 있었어.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려니 진, 레이, 세이 세 사람이 모두 들어왔어. 진은 더 이상 호통을 치지 않았어. 대신 한숨을 깊이 내쉬며 나에게 기나긴 설명을 했어. 갇힌 자와 정이 든 사람은 그 정 때문에 중독자를 벗어날 수 없기에 일부러 분리를 한 것이라고. 나는 진한테 내가 생각했던 것을 빌다시피 말했어. 염치 없는 줄 알지만 한 번만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정호영과 내가 살만한 아주 작은 섬을 다른 곳과 교류하지 못하게 멀리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다시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빌었어.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어. 지는 나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고 심하게 화를 냈어. 그러면서 생각이 짧다는 말도 했던 것 같아. 정말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면서. 진짜 몸이 남아있는 사람과 갇힌 자라는 구성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그 말 듣고 생각했던 건 정말 순간이지만 나도 정호연처럼 갇힌 자가 되기 위한 시도를 해버릴까였어. 정신이 거의 나갔다고 봐도 무방한 거지. 하지만 난 그 정도로 그가 좋았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탓하지 않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섬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 내가 하도 간절하게 부탁해서였는지 세 사람은 결국 내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했어. 정말 기뻤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면서 세 사람에게 미안해졌지. 아주 먼 곳에서 솟아오르는 아담한 섬을 보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잘 되지 않을까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어.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단순한 생각이었지. 다른 사람들이 위치를 보면 안 되었기에 섬 주변을 안개로 뒤덮고 나서야 작업이 시작됐었어. 위치는 스카이블루 뒤쪽이었어. 스카이블루 주변의 회오리 때문에 미스틱이나 스카이그린에서는 볼 수 없는 위치에 생성되었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작은 섬이었어. 스카이블루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섬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항상 껴있었어. 그래서 섬 이름은 안개꽃섬이 되었어.